학생들의 복지는 줄여온 전북대가 교직원 복지에는 예산을 펑펑 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직원 자녀에게 특혜성 교육도 해줬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금융 관련 기관과 금융기업 유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시간, 오늘은 김제시장 편으로 후보들은 새만금 내부 개발 방안으로 서로 다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대인 전북대가 예산 몇백만 원을 아껴보겠다고 통학버스 지원금을 없앴다는 보도 해드렸었는데요. 정작 교직원들에게는 복지 예산을 펑펑 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줄인 학생 복지 예산은 비단 통학버스만이 아니었습니다. 장학금은 최근 3년간 125억 원에서 115억 원, 112억 원으로 해마다 줄었고 취업 활성화 사업비도 지난 2년간 무려 30% 넘게 줄었습니다.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학생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들마저 줄줄이 축소한 건데 교직원들의 통큰 씀씀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겨울 교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방학특강 안내 메일입니다. EBS 교재로 일명 대학생 튜터와 함께 질의응답 형식의 수학과 과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국비를 이용해 학교 구성원이 아닌 자녀들이 복지 혜택을 받은 건데 사실상 특혜입니다. 저희가 대학생 그냥 뽑아가지고 가위는 그냥 아니고 그냥 봐주는 시스템은 그냥 많이는 만드는데 외유성 예산도 눈에 띕니다. 교직원 간 소통 강화가 목적인 행사에 한 해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 행사 사진에는 온통 먹거리와 놀거리뿐입니다. 저희 한 780명 정도 됩니다. 두 번에 나눠서. 이 밖에 교직원들의 동호회와 등반대회에도 수억 원이 집행되는 등 단돈 몇백만 원을 주지 않아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는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MBC 취재와 달리 장학금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통학버스 지원을 줄인 것도 기숙사 이용 학생이 늘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국내 세 번째 금융중심지로 개발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연기금 관련 기관과 금융사를 유치해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들어선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주변에는 공단 제2사업과 연기금을 연구하는 금융플러스 센터가 들어서고 기술 창업 공간인 테크비즈센터와 컨벤션센터, 전북금융센터 건립도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전북금융타운 조성의 청사진입니다. 금융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전라북도 산업의 고도화를. 시급한 건 전북금융센터에 입주할 기관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와 국제협력센터가 서울에 있고 연기금 전문대학원은 아직 설립조차 불투명합니다. 더구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국내외 금융사 유치는 이렇다 할 유인책도 없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우리 돈을 받아가려면 거기 있는 이제 기금들이 이런 걸 해라. 프리리퀴짓을 준단 말이죠. 연기금을 운용하는 해외 금융사는 수탁 조건으로 전라북도 상주를 명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 영역에 따르면 전북 금융중심지 기반시설 조성에 총 15조 7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서울, 부산에 이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전북이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GM과 산업은행이 오늘 체결한 경영 정상화 기본계약에도 군산공장 활용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무너졌다며 실망감을 드러냈고 노조와 협력업체들은 정부가 군산공장 매각을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과 대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만금 중심에 위치한 김제시로 내부 개발과 관련한 참신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후보들의 공약도 다양했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국장 출신인 박준배 후보는 김제 쪽 국제경제협력 용지를 민자로 매립해 태양광 업체를 유치하고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태양광 산업도 항공우주산업 등의 우리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태양광 발전단지라든지 풍력 발전단지라든지 그런 걸 해서 김제시 의장 출신인 정성주 후보는 김제 쪽 노른자 윗땅에 발전소를 지으면 주변 개발에 문제가 생긴다며 마사회의 마을산업 테마파크 유치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사회가 적극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호남 지역에 지금 다른 지역은 2개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을산업 복합센터, 쉽게 말하면 마을산업 클러스터를 민주헌정연구회 이사 출신인 장을규 후보는 대도시 주변에서 악취를 뿜어내는 축산시설을 새만금에 결집시켜 고부가 친환경 축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축산업 같은 거 말썽이 많으니까 축산 농가들을 대대적으로 전용지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장 후보는 이 밖에도 금구광산 등 자원산업 활성화, 피라미드 구조인 시청 공무원을 위원회 형식으로 개편해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성주 후보는 김제 역사를 외곽으로 이전해 친수공간과 신도심 조성을, 또 억대농가 1000세대 육성과 김제시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제2민간6종 연구단지 조성도 공약했습니다. 박준배 후보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률을 끌어올리고 지평선 학당을 취업 준비학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공정한 공무원 승진 인사로 활기를 북돋운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6.13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로 신재봉 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확정해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신재봉 도지사 후보는 오는 2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라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송하진, 민주평화당 임정엽, 정의당 권태홍, 민중당 이광석 후보 간 5파전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유광찬 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늘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유광찬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가 교육 논리가 아닌 정치와 진영 논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유초, 중고의 현장 교육 경험이 있는 분이 당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교육감 후보는 기존 7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놓고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정권에 비해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지만 경제 분야 홀대는 여전하다는 주장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전북 발전 공약으로 7개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1년 새만금 개발을 비롯해 전북 관련 사업에는 속도가 붙었고 예산도 5천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차별을 받았던 전북 인재 등용까지 몰라보게 개선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 공약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 기초 작업이 어느 정도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 분야에서 반영되어 가고 있다. 도내 야당 정치권 역시 문재인 정부 1년 전북의 인사와 예산, 사업에서의 성과 평가에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한국 GM 사태로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는 이 같은 평가를 무색해합니다. 그러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군산 경제도 살리고 전라북도 경제도 살릴 수 있지 지금 땜빵식 대응으로는 어렵다. 특히 과거 정부에 비해 개선됐을 뿐 이웃 전남 광주, 경남과 지역 간 비교를 하면 평가 잣대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전북 홀대와 호남 속 전북 차별 주장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GM 창원 공장에서 이번에 또 7조 7천억 원을 투입을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또 패소했어요. 이거는 어느 모로 봐도 선거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이러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을 지났고 전북 발전 공약 평가는 임기 내내 이어지고 감시해야 할 일이지만 지역 간 균형과 우선순위에 배려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따져볼 일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분권형 개헌이 추진되면서 지역 방송의 위상과 역할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명하 기자가 관련 세미나를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에 맞춘 지역 방송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지역으로 분산된 권력을 지역 언론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이런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역 방송사가 지방 분권 시대의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제 지역 문화에 근거를 둔 지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역 방송에 대한 소위 프로그램의 쿼터제를 방송법에 도입하자. 지역 방송의 제 역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방송사의 자율성 확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을 성역 없이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사들이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율권들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감시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됩니다. 또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등 지역방송사 스스로의 혁신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지역방송 스스로가 주민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헌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법제화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여목사에게 봉침을 받았다는 등 근거 없는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들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여목사 연루설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근거 없는 억측이 온라인상에 떠돌자 수사 의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38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는 오늘 전주 독립영화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전북 지역 열사들을 추모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열리는 5.18 전북영화제에선 사흘간 6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1,100여 세대가 완주 삼봉지구와 정읍 첨단지구에 올 하반기 추가 공급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7년차 이하 신혼부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전기를 이용해 탄소 복합재에 선명한 색상을 입힐 수 있는 도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기존의 가루 분사 방법보다 균일도와 생산량이 높고 환경 오염은 적습니다. 익산시가 5천여 노후 수도 계량기를 오는 10월까지 무상으로 교체합니다. 또 취약계층의 상수도 요금과 지하부문 누수 발생 시 초과 요금 일부를 감면해 줍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23일부터 진행되는 바구멀 서신 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분양과 관련해 이른바 떴다방의 불법 중개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시는 이번 단속부터는 검찰에게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조사와 영장 신청,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산 지역 퇴직자와 부품 기업을 지원할 700억 원의 전북 사업비가 포함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국회 예결위는 조정 소위를 열어 심사 중이고 조금 뒤인 밤 9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여야 대치정국의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한일 양국 노동자들이 교류 22주년을 맞아 연대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민노총 전북본부와 한일민주노동자연대는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양국이 재벌과 기업 중심 성장 노선을 택한 결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GM과 삼성 등 자본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확대하고 국경을 넘어 연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집 고쳐주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78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